이 오랜 변덕스러운 장난의 시작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해두자. 이런 생각이 시작되고 그의 늘적지근한 기질이 일단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도록 자극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모든 일은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가게 마련이다. 우리는 그가 심사숙고 끝에 붉은 머리에 새 가발을 사고 유태인 헌옷장수의 진 보따리에서 나온 듯한 늘 입는 갈색의 칙칙한 옷 대신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옷을 선택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변화의 진행은 제 궤도에 올라섰고 웨이크필드는 딴 사람이 된 것이다. 이제 새로운 삶이 제자리를 잡게 되어서 옛날의 체제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전례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만든 그 과정 못지않게 어려웠을 것이다. 더구나 때때로 그의 기질에서 나타나는 실축함, 지금은 웨이크필드 부인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고 있을 자기에 대한 감정을 자기 마음대로 섭섭하게 생각하는 데서 오는 실축함 때문에 그의 태도는 아주 완고해져 있었다. 그는 아내가 놀라움과 두려움 때문에 거의 죽게 될 상태에 이를 때까지는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었다. 사실 두세 번 그는 아내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때마다 걸음걸이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뺨은 더 창백해지고 이마에는 근심이 더 짙어갔다. 그가 나타나지 않는 3주일째 되는 어느 날 약제사가 집안으로 들어가는 불길한 조짐을 그는 목격했다. 그 다음 날은 대문에 노커를 아예 막아놓은 것을 보았다. 그날 해질녘 마차가 나타나서 큰 가발을 쓴 엄숙한 모습의 의사를 그의 집 대문 앞에 내려놓았고 한 15분쯤 후에 죽음의 전령일지도 모를 그 의사가 대문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아, 나의 여인이여, 그대가 죽을 것인가. 그때쯤은 웨이크필드도 감정의 격정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내의 임종의 자리에서 떨어져 머뭇거리며 그런 중요한 시기에 아내가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자신의 양심에게 간청을 했다. 양심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그를 그렇게 붙잡아 두었다 해도 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몇 주일이 지나는 동안 그녀는 차츰 회복했고 그래서 그 위기는 지나갔다. 아마도 그녀의 마음은 슬프긴 하지만 한결 차분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빨리 돌아가든 늦게 돌아가든 그녀의 마음은 결코 그에 대해서 다시는 열정적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웨이크필드의 뿌연 마음속에서 가물거렸고 그로 하여금 분명치는 않지만 숙소와 옛날 집 사이에는 거의 통과할 수 없는 어떤 심연이 가로놓여 있음을 의식하게 만들었다. 바로 옆길인데 말이지. 그는 이따금 그렇게 말하곤 했다. 바보 같으니라고. 그것은 옆길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라오.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귀환을 하루하루 미루어온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정확한 귀환 시간을 미정의 상태로 남겨두었다. 내일 말고 어쩌면 다음 주쯤, 아니 곧 이런 식으로. 가엾은 인간. 스스로를 추방한 웨이크필드도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의 집을 다시 찾아갈 가망은 거의 없는 것이었다. 연화 문장의 짧은 글이 아니라 큰 책 한 권에 쓸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어떤 영향력이라는 것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서 어떻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행동의 결과를 강철같이 단단한 필연의 직물로 짜내는가를 예시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다. 웨이크필드는 주술에 걸린 것이었다. 이제 우리 10년 정도 그가 문지방을 한 번도 넘어서지 못하면서도 집 주위를 계속 떠돌고 아내의 가슴은 그를 서서히 잊어가고 있지만 그의 가슴은 여전히 가능한 애정을 지닌 채 아내에게 변함없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자. 여기서 밝혀두어야 할 것은 그는 이미 오래전에 자신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자, 이제 이런 장면을 생각해보자. 런던시의 그 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우리는 이제 나이가 꽤 든 관심 없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만한 이렇다 할 특징은 안 보이지만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습에 온통 평범하지 않은 운명의 기록을 지니고 있는 한 사람을 눈여겨보게 된다. 그의 모습은 빈약하다. 낮고 좁은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있고 조그맣고 광채를 잃은 눈은 때때로 걱정스럽게 주위를 헤매지만 더 자주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하다.
마치 자신의 모습을 정면으로 세상에 내보이는 것을 꺼리는 듯이 그는 머리를 숙이고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뭔가 비뚤어진 듯한 자세로 걷는다. 그를 관찰하면서 위에서 우리가 묘사한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그러면 여러분은 자연의 평범한 작품으로부터 간혹 독특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환경이라는 것이 이 경우에도 그런 인물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는 그가 보도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고 여러분의 시선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이제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한 뚱뚱한 여자가 손에 기도서를 들고 저쪽 교회로 향하는 모습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녀의 태도에서는 오래된 과부 생활의 차분함이 느껴진다. 그녀의 슬픔은 이제는 사라졌거나 아니면 가슴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한 부분이 돼버려서 좀처럼 즐거움으로 바뀌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 빈약한 모습의 남자와 이 건장한 여자가 스쳐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 사소한 어떤 방해가 일어나서 이 두 사람을 직접 접촉하게 만든다. 그들의 손이 서로 닿으며 사람들의 밀림에 그녀의 가슴이 그 남자의 어깨에 부딪힌 것이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고 서서 상대방의 눈을 빤히 들여다본다. 서로 떨어져 산 지 10년이 넘어서 웨이크필드는 그렇게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이 무리가 소용돌이치듯 밀려가고 그들도 따로 떨어진다. 그 차분한 과부는 교회를 향하여 전처럼 다시 걸어가다 교회 입구에 이르러 잠시 멈춰 서서 길을 따라 혼란스러워진 시선을 던진다. 그러나 그녀는 곧 교회로 들어가면서 기도서를 펼친다. 한편 그 남자는 어떤가? 바쁘고 이기적인 런던 사람들이 길을 멈춰서서 그의 모습을 지켜볼 정도로 혼란스럽고 광기 어린 표정이 되어가지고 황급히 그의 숙소로 돌아와 문에 빗장을 걸고는 침대 위에 몸을 내던진다. 수년 동안 잠복해온 감정들이 터져나온 것이다. 그의 약한 정신이 그 감정들의 힘으로부터 활력을 얻어 그의 삶의 비정상적인 비참함을 한눈에 드러내 보인다. 그리고 그는 격렬하게 외친다. 웨이크필드! 웨이크필드! 넌 미친 거야! 아마도 그는 미쳤을 것이다. 그의 이상한 상황이 틀림없이 그를 그 상황에 그처럼 꿰맞춰서 그는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와 일상적인 삶의 관점에서 볼 때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세상과 절연하여 사라져버리고 죽은 사람들 틈에 끼지도 못하면서 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의 위치나 그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모두 포기해버리려 한 것이었다.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었다. 은둔자의 삶은 그의 삶과는 비교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는 전과 마찬가지로 법석되는 신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보지 않은 채 지나쳐갔고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항상 아내 곁에 그리고 따뜻한 난로가에 있으면서도 아내의 애정이나 난로의 따뜻함을 느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인간의 동정심을 그대로 지니고 있고 여전히 인간의 관심사에 매여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상호 호환적인 영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 웨이크필드의 전례가 없는 희한한 운명이었다. 그러한 환경이 그의 가슴과 정신에 각각 그리고 동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해보는 일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웨이크필드는 자신이 변했으면서도 그런 사실을 거의 의식하지 못했고 자신을 전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다. 진실을 가끔 깨닫긴 했지만 그저 순간에 불과했다. 그래서 곧 돌아가야지라고 줄곧 말하면서도 그 말을 20년 동안 계속 해왔다는 생각은 별로 해보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이 20년이라는 시간이 웨이크필드가 애초에 떠나 있기로 했던 한 일주일보다 별로 더 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는 그 사건을 주된 인생사 중 하나의 간주곡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시간이 좀 더 지난 후 그가 그의 응접실로 다시 들어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아내도 이제 중년이 된 웨이크필드 씨를 보면서 기쁨의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시간이 우리가 즐겨하는 어리석은 짓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늘 젊은이가 아니겠는가? 그가 사라진 지 20해가 되는 어느 날 저녁
웨이크필드는 아직도 자기 집이라고 부르는 그 집을 향하여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산책길에 나섰다. 가끔 빗줄기가 보도 위에 후두둑 쏟아지다가는 우산을 펴들만 하면 다시 멈추는 그런 광풍이 이는 가을밤이었다. 집 근처에 멈춰 서서 웨이크필드는 2층 응접실의 창문을 통해 새어나오는 아늑한 난로의 불그레한 불빛과 희미하게 파들대는 불꽃의 움직임을 보았다. 천장에는 웨이크필드 부인의 그림자가 기괴한 형상으로 비치고 있었다. 그녀가 쓰고 있는 모자, 코와 턱, 두툼한 허리 모양의 그럴듯한 하나의 회화적인 형상을 이루며 오르내리는 불꽃의 움직임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나이든 과부의 그림자로서는 너무 명랑해 보일 정도였다. 바로 그 순간 빗줄기가 쏟아지면서 무자비한 광풍을 받아 웨이크필드의 얼굴과 가슴을 정통으로 후려갈겼다. 그는 가을의 한기에 온몸이 꿰뚫리는 느낌이었다. 집 난로에는 그의 몸을 훈훈하게 해줄 따뜻한 불이 담겨 있고 안에는 틀림없이 침실 옷장에 잘 보관하고 있을 자기의 회색 저고리와 바지를 뛰어가서 가지고 올 텐데 이렇게 비에 젖어 떨면서 여기 서 있어야 한단 말인가? 아니지. 웨이크필드는 그런 바보가 아니지. 그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왜냐하면 그가 그 계단을 내려온 이후에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그의 다리를 뻣뻣하게 만들어버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잠깐, 웨이크필드여. 이제 당신에게 남겨진 유일한 집으로 가려는 거요? 그렇다면 당신의 무덤으로 들어서셔야지. 문이 열렸다. 그가 문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마지막 작별의 눈길을 그의 얼굴에 보낸다. 그리고 아내를 희생의 대가로 지금까지 계속해온 그 조그만 장난의 전조인 간교한 미소를 확인하게 된다. 그는 얼마나 무자비하게 그 가엾은 여자를 농락한 것인가. 그래, 이제 웨이크필드여, 평안한 밤을 맞으시라. 이 행복한 사건은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전혀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순간에만 일어날 수 있었을 그런 사건이었다. 우리의 친구를 문지방 너머까지 따라가지 말자. 그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었다. 그 중에 한 부분은 교훈의 지혜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어떤 형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혼란스러워 보이는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개개인은 어떤 체계에 아주 잘 적응하고 또 각각의 체계들은 서로서로 그리고 전체의 체계에 아주 잘 적응을 해서 한순간이라도 거기서 벗어나면 인간은 자신의 자리를 영원히 잃는 끔찍한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웨이크필드처럼 우주의 방랑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잘 들어보셨습니까? 웨이크필드는 내가 세상에 없어져도 이 우주와 세상에 있어서는 그리 큰 사건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을 다룬 소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나다니엘 호도는 친구인 프랭클린 피어스와 여행을 하면서 잠을 자다가 60세의 나이에 사망을 했는데요. 사망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다 말씀드렸죠. 다만 여행 전에도 늘 나다니엘 호도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스러운 위장질환으로 평소 힘들어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나다니엘 호돈의 여행 중 사망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위장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생전에 나다니엘 호돈을 괴롭혔던 위장병, 기능성 소화불량이 좋은 약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청취자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일반적인 소화 문제, 위장병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체했을 땐요, 만성 소화불량이 있거나 체했을 때는 가까운 일단 한의원에 가시면은 위장장애나 소화불량에 대한 침치료를 받으시면요, 빠른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체했을 때는 사관혈이라고 해서 합곡대충 좌우 4군데 손발에 혈자리에 침을 놓으면은 위장이 움직이면서 연동작용이 발생하고요. 위가 움직이면서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 점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막혔다, 체했다, 순환이 되지 않는다, 소통이 안 된다. 이처럼 막히거나 체하거나 순환이 안 되거나 하는 증상은 한방치료가 효과적이다. 체했을 때, 만성 소화불량이 있을 때 한의원에 가셔서 침을 맞으시면 효과가 빠르고요. 그리고 향사평위산이나 평위산 같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가루 한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면은 또 위장 증상이 빨리 좋아집니다. 북로장생 85회 김영하 작가님 여행의 이유 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행을 갈 때 이런 한방 소화제를 미리 챙겨가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향사평이산이나 평이산 같은 가루약을 챙겨가거나 아니면 영신환이라고 하는 환약이 있습니다. 알약으로 조그맣게 환으로 만들어진 약인데요. 이 영신환이라는 소화제입니다. 이걸 한 통 챙겨서 여행에 가져가면요. 속 느글거릴 때, 미식거릴 때, 체한 느낌이 들 때 매우 요긴하게 복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여행의 필수약 영신환 기억하시고요.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진찰 후에 처방을 받으셔야 하는 약입니다. 그리고 일단 여행 갔을 때 또는 집에서 위장 통증이나 체했을 때 응급으로 처치하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따준다고 하죠. 그 엄지손가락 모서리 손톱에 세로면하고 가로면 이었을 때 만난 지점, 일회용 멸균 란셋으로 피를 한 방울 빼주고 알코올 솜으로 닦아주는 방법인데요. 이걸 체했을 때 따준다고 합니다. 급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엄지손가락 손톱을 사각형으로 보시면요. 아래쪽 모서리 자리예요. 구석 자리에. 그러니까 두 번째 이지손가락 만나는 면 말고 엄지손가락 손톱의 바깥쪽 면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소상이라고 검색하면 혈자리가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자리가 소상이라는 자리인데요. 체했을 때 따주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멸균 일회용 란셋으로 살짝 찔러서 피가 나오게 되면은 급체가 풀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평상시 위장 기능이 워낙 안 좋은 분들요. 소화가 더부룩하게 안 되거나 트림이나 가스가 너무 많이 나오시는 분들,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드시면 좋은 한방차를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삽주 뿌리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백출이나 또는 창출이라고 하죠. 이 삽주 뿌리, 백출이나 창출이라고 하는 약재는요.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장을 연동시키면서 순환시켜주고요. 소화불량을 치료해줍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에는 원래 한약이 상당히 효과적인데요. 그 백출, 창출이 들어가는 가미 육군자탕이라는 한약 처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삽주 뿌리가 들어가는 한약 처방이죠. 이 가미 육군자탕이라고 하는 삽주 뿌리가 들어간 한약 처방을 180명의 기능성 소화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2주간 투여하면서 동시에 이제 소화불량에 쓰는 양약이죠. 모사프리드라는 이제 소화제 양약이 있는데 이 모사프리드 역시 2주간 투여하면서 동시에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약 소화제 모사프리드와 가미 육군자탕 이 두 가지를 2주 동안 각각의 그룹으로 나눠서 투여한 다음에 복부 3차원 초음파를 통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백출 창출이 들어간 가미 육군자탕은 양약 모사프리드에 비해서 더 효과가 있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에는 특히 위장 문제는요. 기존 양약 소화제보다는 한약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 삽주뿌리, 백출, 창출을 연하게 끓여서 달여 마시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창출 또는 백출을 5g을 준비하고요. 물에 잘 씻어줍니다. 그래서 씻은 다음에 차 주전자에 넣고 물을 넣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여줍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이고 난 다음에는 불을 끄고 조금 더 우러나오게 5분 정도 더 놔두고요. 그 이후에 이제 따라서 천천히 마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3번, 식후 30분 이내에 드시는 게 좋고요. 30분 이내입니다. 너무 빈속에 드시면 속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3번, 식후 30분 이내에 이 삽주 뿌리, 창출이나 백출을 끓인 물을 드시면 위장장애, 기능성 소화불량에 급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이 삽주 뿌리를 우려낼 때 진피라 그러죠. 그 귤피, 귤 껍질로 만든 그 귤 껍질차 재료, 귤 껍질을 함께 넣어서 이 삽주 뿌리하고 같이 우려내면은 효과가 배가 됩니다. 팁으로 알고 계시고요. 다만 이제 부작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이 쓰린 분들이 있어요. 싸하게 아픈 분들. 이 삽주 뿌리를 마셨을 때 속이 싸하게 아픈 분들은 이 삽주 뿌리, 백출이나 창출이 안 맞는 위장 증상입니다. 모든 위장 증상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에 맞는 증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삽주 뿌리를 마셨을 때 속이 싸하게 아픈 분들은 이 백출, 창출, 삽주 뿌리라고 하는 약재가 안 맞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 꼭 잘 염두에 두시고요. 만약에 삽주 뿌리, 이 백출이나 창출을 드시고 나서 속이 더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의료기관에 가셔서요. 진찰하고 검사 받으시고 치료를 이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나다니엘 호돈의 웨이크필드를 2주에 걸쳐 읽어보았고요. 나다니엘 호돈을 괴롭혔던 병, 위장병이나
기능성 소화불량이 있을 때 마시면 좋은 삽주뿌리 차에 대해서, 백출, 창출, 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북로장생. 북로장생을 들으시면서 문학의 향기도 느끼시고 건강도 함께 챙기십시오. 북로장생 청취자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로장생이었습니다.